당장 러시아와 북한, 미국 트럼프 당선인 쪽은 삼구 동성으로 3차 대전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지 언론에 전례 없는 조치라며 3차 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3차 대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제목에 트럼프 3차 대전 벼랑 끝에 있다. 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전쟁의 망령이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를 보시면 트럼프가 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에 있다며 한국 등 아시아 전역에 지금 전쟁의 바람이 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끝물이 다 된 바이든이 갑작스럽게 돌발 행동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런 전후는 전쟁에 가장 준비되어 있는 국가, 바로 대한민국의 방산에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를 둘러싼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바이든이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트럼프 측근들 3차 대전을 일으키려는 거냐 이러면서 지금 바이든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무기 제한을 풀었다. 지금 이게 바이든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한 제한을 풀고 무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해버렸기 때문인데요. 아래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하기로 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은 19일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는 것이냐, 탄핵이 가능한 범죄다 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트럼프는 그간 취임 후 하루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진영은 바이든 임기 말 일부로 확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야, 이거 바이든이 갈 땐 가더라도 트럼프에게 곱게 넘겨주진 않겠다. 이런 뜻을 지금 내비친 건데요. 아니, 그럼 바이든이 지금 이런 일을 왜 일으키냐? 지금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 그의 공약대로 이대로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 사실상 러시아가 이득을 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푸틴에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고, 반대로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패배한 모양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에 바이든은 현재의 전쟁이 지금 전황대로 빠르게 끝나면 본인이 역사의 패자로 기록될 것이기에 이 전쟁의 빠른 종식을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바이든의 발악은 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러시아의 전황을 보시면 북한의 품질 낮은 무기와 파병 군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푸틴, 김정은의 뒤통수를 맞았나? 러시아에 보낸 북한 무기 맙소사,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요. 자, 여기 제목처럼 현재 러우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지원 중인 북한의 지원이 실제로는 영 쓸모가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기사 내용을 보시면 27일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하르키우주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이 지역의 대변인인 예우헤니 로마노우 대령은 러시아가 발사한 122mm, 152mm 폭탄 중 60%가 북한산이며 북한산 포탄은 품질이 낮아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폭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포탄의 60%가 북한산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상당히 심각한 군수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북한산 무기들은 명중률도 낮고 불량품도 많고 연식도 너무 오래되어 실제로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품질 낮은 포탄뿐 아니라 파병된 북한군마저 있으나 마나한 상황일 정도로 전투력이 영 엉망인 상황입니다. 여기 제목 보시면 북한군 교전 중에 한 명 빼고 모두 사망,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자, 바로 그 아래 보시면 현지 시각 28일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현지 매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유관 접촉은 10월 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 내가 알기로는 북한군은 한 명 빼고 전부 상황하겠다. 그런데 생존한 한 명은
부랴트인이라는 서류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랴트인이 뭐냐? 몽골 북쪽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북한군은 첫 전투에서부터 지금 전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군은 전사했다는 소식만 들리지 지금 북한군이 지원을 간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북한군이 승전보를 가져왔다는 소식을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 전장에서 북한군이 낸 성과가 전혀 없을 정도로 이거 러시아 입장에서는 괜히 받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북한군의 실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미사일 제한까지 풀어주니 더 많은 북한군들이 사망하게 됐는데요. 여기 기사 제목 보시면 러시아서 북한군 500명 전사, 우크라 최소 10발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벌써 전장에서 수백 명대의 전사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 수치는 매일 점점 늘어나고만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스톰 섀도우라는 미사일도 미국이 무기 제한을 풀자 영국이 이를 따라서 풀어준 무기라 실제로 러시아 땅에 현재 서방의 무기들이 직접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 전쟁에 미사일 제한이 풀리면서 지금까지 국지적이었던 전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기가 고조되자 나토도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 제목 보시면 나토가 비상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 신형 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 ICBM 기반으로 개발한 오레슈니크 IRBM, 탄두 6개, 자탄 6개 탑재, 음속의 11배 속도, 푸틴이 직접 얘기하길 재래식 탄두로도 핵무기만큼이나 위력이 있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무기인데요. 러시아가 지금 새로운 무기를 이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핵무기만큼의 위력을 갖고 있는 무기라 현재 우크라도 우크라지만 나토 입장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서방에 정면으로 경고하면서 중거리 오레슈니크 미사일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미국 및 영국 지원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야, 이거 지금 타겟이 굉장히 선명하죠?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공격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한다면 러시아가 앞으로 벌이는 행동들은 모두 너희의 잘못이다. 이러면서 지금 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거리가 유럽 전역이다 보니 나토와 유럽 국가들이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나토는 비상회의를 개최하며 러시아 신형 미사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런 나토의 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 모든 결론은 유럽이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러시아에 대응해 자국의 안보 위협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가성비와 적기 납품이 뛰어난 한국의 K방산이 나토의 최대 수혜를 입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시면 나토 최전선 지키는 K방산 유럽 시장의 대들보 자리매김. 지금 K방산에 대한 언급과 계약이 나토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벌써부터 엄청난 양의 발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래 기사 보시면 29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K방산 제품을 문의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우크라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정부 차원에서 군 현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화그룹과 방위산업 교류를 늘리고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5일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인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에서 만나 사업 논의를 가졌다. 당시 두다 대통령에게 탱크, 잠수함 등을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폴란드를 생산 거점으로 삼고 나토의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화는 K9 천무 미사일 추가 계약, 폴란드 잠수함 현대화 사업의 파트너 선정 등을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실제적인 데이터도 하나만 보겠는데요. 앞서 한화는 지난 2022년 K9 212문과 천무 218대 등 총 8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수출 계약을 작년 12월과 올해 4월에 걸쳐 K9 152문과 현무 72대 등
총 5조 6천억 원 등 2차 수출 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현재 나토 회원국들 중에 우리 방산을 이용하고 있는 국가는 6개국인데 이거 지금 점점 늘어날 채비가 되고 있죠. 아래 기사 내용들을 더 요약하자면 아르메니아도 우리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슬로바키아 역시 우리 K2 전차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군은 LIG 넥스1과 긴밀하게 접촉 중이며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처럼 폴란드도 계속해서 추가 무기 구매를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성비 좋고 성능 좋고 납기일 잘 맞추는 한국 방산이 지금 당장 손에 쥘 무기가 필요한 나토 국가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슷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해서 살펴보면 두 개의 전쟁 격화, 유럽의 군비 증강, 군함 수요 급증, 큰 장이 열렸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죠. 자, 기대감 커진 K방산 3대 포인트, 전쟁에 휩싸인 유럽 중동서, K9 자주포, 천공 주문이 이어졌다. EU, 수백억 유로의 국방 투자, 군사용 도로와 교량 건설 강화, 미 해군 중국 견제작전 늘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 방산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많은 이유들이 전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K방산 수출 예상 국가들인데요. 지금 뭐 미국, 캐나다, 루마니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집트, 폴란드, 사우디, UAE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국의 K방산을 지금 우러러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있는 이 나라들 제외하고 이미 더 많은 나라들도 K방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자, 예시로 하나만 더 기사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국내 4대 방위체를 중심으로 두 개의 전쟁 특수는 이미 지속되고 있다. 폴란드 이외에 루마니아도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의 위기감을 한국산 무기로 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올해 7월 K9 자주포 약 1조 3,800억 원어치를 계약했고 K2 전차와 신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야, 지금 이 내용 보시면 폴란드와 루마니아도 러시아 전쟁 위기감 때문에 한국산 무기로 대비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K9만 1조 3,800억어치나 지금 계약을 했어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의 K9을 사용해본 뒤에는 그 성능에 반해 더 많은 K방산의 혜택을 누리려고 돈다발을 싸들고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K방산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만 해도 굉장히 빡빡한데 여기에 가장 큰 시한폭탄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 여기 이 기사 제목 보시면 말로만 평화통일, 중국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겠다. 야,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중국은 항상 대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봐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중국군의 이런 행보가 모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라는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받아 인민해방군이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인민해방군의 행동은 시 주석이 지시하면 무력으로 대만을 중국 본토와 통일하려는 시 주석의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해상 및 공중 봉쇄를 통한 포위 시뮬레이션과 같은 대만 침공 작전과 관련된 다양한 임무를 연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거 지금 3년 뒤면 대만을 치겠다. 이 얘기라는 시진핑의 말이 어째 전혀 빈말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시진핑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미국에 있는 트럼프는 점점 더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중국 때리기에 진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 2.0에 다급해진 중국, 한국은 기회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러우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잘근잘근 밟아서 대만을 먹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당선되자마자 중국 견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래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트럼프 2기의 외교 안보 정책 라인을 살펴보면 향후 몇 년간 대중국 압박 수위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무장관을 맡게 된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으로 일하게 될 마이크 왈츠 등 모두 대중 매파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제정을 주도했다. 왈츠 의원 역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냉전 중이다 라며 유럽, 중동과의 갈등을 끝내고 중국에 더 큰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각권에서 제일 중요한 국무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이런 주변 인물들이 모두 대중 매파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트럼프가 반드시 중국을 박살내겠다 이런 의지를 이 사람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려면 한국이 핵심 거점이다. 트럼프 일기 보고서 보니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이 기사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보좌진들, 트럼프의 핵심 인물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2기 인물들을 위해 만들어준 인수인계서에 중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첫 번째 목표다 이러면서 중국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7번에 걸쳐 한국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다가오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방산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금 미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전문가들도 지금 말하기를 미국 전문가 트럼프 측 주한미군 불필요론에 한국을 잃으면 미국이 타격을 입는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주한미군에 대하여서도 트럼프 측근들이 직접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핵무장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용인하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정리하자면 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한 트럼프가 우방국인 한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득이다 보니 한국을 최대한 미국과 가까이 두고 이를 통해 미국과 나토의 국방력을 강화, 또한 핵무장과 주한미군으로 북중러를 압박,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산을 트럼프가 이미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현재 흘러가고 있는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이제는 한국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이 점점 중요해지고 한국의 방산이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에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가게 됐고 일본이 7위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기사는 아니고 일본에서 일본 언론들이 직접 쓴 기사를 지금 번역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본 일본인들의 반응이 상당히 재밌어서 몇 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대단하네요. 힘내세요. 이건 누가 봐도 비꼬는 거죠. 오이구나. 대단해.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이 도와줄 필요가 없겠네. 야, 이런 식으로 배가 아픈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꼬는 반응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 아래 댓글도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 아래 댓글도 보면 항공모함이나 함선, 전투기가 일본보다 적은데 저 나라가 일본보다 위군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근거라고 갖고 오긴 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보자면 일본의 방산은 세계에서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묻고 싶네요. 그 아래 댓글까지 보겠습니다. 한국은 육군에, 일본은 해군에 상당히 편중된 배치를 하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자위대는 재해 대응 등에 훌륭하지요. 이렇게 한국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인정하고 싶진 않아서 자위대가 재해 대응 이런 걸 잘한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올려치기 하는 댓글도 있는데요. 그나마 이 정도면 다른 댓글들에 비해선 정직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 댓글은 일본은 80년 가까이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금방 질 것 같긴 해. 이렇게 정직하게 한국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하고 일본의 군인들은 경험이 없다 이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국방의 의무를 지고 또 예비군까지 갔다 온다는 거, 이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대비가 없었던 나라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 아래 댓글도 보겠습니다. 군사력, 일본에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이 제로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처럼 실제로 일본 군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존재도 하지 않고 이 일본 군대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회의 섞인 반응을 내놓는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옆나라에서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로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국방 부분에 가장 떠오르는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세계 3차 대전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트럼프 2기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꼭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더라도 핵개발 그리고 주한미군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경계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탄탄 세계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